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지금까지 드러난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범행 수법과 장면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강 씨는 불과 53시간 만에 여성 2명을 살해를 했죠. 지난 26일 밤 자택에서 1차 범행을 한 뒤에 다음 날 오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고요. 렌터카를 서울역 근처에 버린 뒤에는 교통수단을 바꿔가면서 추적을 따돌립니다. 지난 28일 도주하면서는 50대 여성을 또 불러냈고요. 다음 날 새벽에 이 여성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5시간 뒤에 이 여성 시신을 실은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요.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서 경찰도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 씨는 이미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 14범이에요. 법원도 이 재범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를 했었죠. 네, 법원이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 강 씨한테 내리면서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는 30점 중 13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과 4점 차이로 통상 13점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고도 나왔는데 이 전자발찌를 부수고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할 때까지 우리 이제 경찰이나 법원은 몰랐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 우선 이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될 이 경찰과 그리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사실상 긴밀한 공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가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인력도 많고 기동성도 높은데 강 씨를 번번이 놓치자 경찰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의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접수도 제때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데요. 이 보호관찰소는 밤 11시 50분, 늦은 밤이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이렇게 늦은 밤이라도 당직 검사가 있어서 영장을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의 대응은 밤이 늦었으니 아침에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장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9시간 늦어졌고요. 검찰은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 이 보호관찰소에서도 급한 사안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전자발찌 훼손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자발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전자발찌는 이 강철과 우레탄 등의 재질로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공업용 절단기 등으로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긴 합니다. 참, 네. 참 더 걱정은 이 강 씨보다 더한 흉악범도 지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엔 1대1 전담 보호관찰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192명인데 인력 등의 문제로 1대1 감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자 173명은 전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자발찌 채우는 것만으로는 이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철저한 대책 세워야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